어떤 시어머니가 가난한 며느리가 준비한 혼수를 혼례 첫날 밤 불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이 집에 빈손으로 온 것이 부끄럽거든 내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라. 저 불쌍한 새댁. 첫날 밤부터 저런 모욕을 당하다니.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3년 후 마을 사람들은 며느리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혼수를 불태운 것이 어떻게 지혜로운 일이 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왜 절을 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조선시대 경상도의 어느 산골 마을. 그 마을에는 대대로 땅을 일구며 살아온 박씨 가문이 있었습니다. 비록 양반 집안은 아니었지만 성실하게 농사를 지어 마을에서 제법 넉넉하게 사는 편이었죠. 그 집 외아들 박치수는 25 나이에 장가를 들게 되었습니다. 신부는 이웃 마을에 사는 김씨 성을 가진 처녀였습니다. 이름은 순이. 얼굴은 그리 곱다 할 수 없었지만 눈빛만큼은 맑고 청아했습니다. 무엇보다 부지런하고 효심이 깊다는 소문이 자자했죠.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순이네 집안 형편이 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순이의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 홀로 삭바느질과 품팔이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16살 때부터 남의 집 일을 거들며 홀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이런 집안 형편에 혼수라는 것을 제대로 준비할 리 만무했습니다. 혼례를 보름 앞두고 순이네 어머니는 동네 사람들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조금씩 도움을 받아 겨우 이불 한 채와 옷 2벌, 그리고 낡은 나무 빗 하나를 마련했습니다. 그것이 순이의 혼수 전부였습니다. 혼례날 아침이었습니다. 가을 하늘은 높고 푸르렀지만 순이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초라한 혼수 보따리를 들여다보며 순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빈손으로 가도 되는 걸까요? 시댁에서 저를 천하게 보시면 어쩌죠? 순이의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순아, 미안하구나. 너한테 제대로 된 혼수 하나 마련해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순이는 울먹이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두려웠습니다. 남의 집 일을 거들 때마다 보았던 화려한 혼수들이 떠올랐습니다. 비단 이불, 수놓은 옷, 은장도, 녹그릇. 다른 세댁들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시집을 갔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는 해진 무명 이불 한 채, 옷 2벌, 낡은 나무 빗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가마가 도착했습니다. 순이는 초라한 보따리를 품에 안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가마꾼들이 가마를 들어 올리는 순간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저게 뭐야, 혼수가? 보따리 하나가 끝이라니. 박씨 집안이 불쌍하네. 제법 넉넉한 집안인데 저런 빈손 며느리를 맞다니. 저 처녀 부지런하다던데 혼수가 저 모양이면 시집살이가 만만치 않을 게야. 순이는 가마 안에서 2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수군거림은 계속 들려왔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느님, 부디 시어머님께서 자비로우신 분이시길. 순이는 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한편 박씨 집에서는 혼례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잔치상이 가득 차려졌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신랑 박치수는 새로 지은 한복을 입고 방 안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신부가 곧 도착한답니다. 치수가 외치자 방문이 열리며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박씨 집안의 어른 최씨, 시어머니였습니다. 50을 넘긴 나이였지만 허리는 고닫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강철 같은 여인이라 불렀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집안을 일으켜 세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아들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치수야, 내 마음은 정했느냐? 예, 어머니. 순이는 좋은 사람입니다. 비록 집안은 가난하지만 마음씨가 착하고 부지런합니다. 집안이 가난한 것이 문제가 아니다. 최 씨 부인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문제는 그 가난을 어떻게 대하느냐지. 내 부인이 아들 처자가 가난을 부끄러워하는지 아니면 그것을 딛고 일어설 힘이 있는지 그것을 오늘 내가 확인할 것이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신지. 치수가 묻기도 전에 신부 행차가 도착했습니다. 밖에서 함성이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나갔고 치수도 황급히 방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최 씨 부인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묘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가마가 마당에 멈춰 섰습니다. 가마 문이 열리고 빨간 치마 저고리를 입은 순이가 고개를 숙인 채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그 보따리에 쏠렸습니다. 저게 혼수야? 세상에, 보따리가 저렇게 작다니. 안에 뭐가 들었을까? 이불 한 채도 안 되겠는걸? 수군거림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순이의 얼굴은 더욱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보따리를 꼭 껴안으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최 씨 부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잠잠해졌고 모두가 시어머니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최 씨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순이에게 다가가 그녀의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순이는 떨리는 눈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 최 씨 부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혼수를 이리 내놓거라.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것을 받아 천천히 풀어보았습니다. 해진 무명 이불 한 채, 빛바랜 치마 저고리 2벌, 끝이 부러진 나무 빛 하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였고 누군가 작게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는 눈을 감고 이제 모욕이 쏟아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 부인은 조용히 보따리를 다시 싸더니 순이에게 돌려주었습니다. 혼례를 올려라. 그녀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무런 질책도 없다니? 심지어 보따리를 그대로 돌려주다니? 혼례는 조용히 진행되었지만 잔치 분위기는 묘하게 어색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계속 수군거렸고 순이는 내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해가 저물고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순이는 신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치수는 마을 사람들과 술을 마시러 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져온 초라한 보따리를 바라보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빈손으로 시집을 왔으니 시어머님께서 나를 어찌 보실까?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최 씨 부인이 들어왔습니다. 순이는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일어나 절을 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순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 내 혼수를 내게 다오. 예. 순이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 보따리를 들고 마당으로 나와라. 내가 할 일이 있다. 최 씨 부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따라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큰 화톳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 불 앞에 서서 순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보따리를 내놓거라. 순이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설마 하는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말대꾸 말고 내놓으라 했다. 최 씨 부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순이는 울먹이며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 씨 부인이 보따리를 낚아채더니 그대로 화토불 속으로 집어던진 것입니다. 어머님, 순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보따리는 불길에 휩싸였고 해진 이불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빛바랜 옷이 재가 되어 날아갔습니다. 나무빛도 검게 그을리며 불길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순이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초라했지만 그것은 어머니가 간신히 마련한 혼수였고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눈앞에서 재가 되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꺼주세요. 순이는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그게 제 전부예요. 어머니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하지만 최 씨 부인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이 집에 빈손으로 온 것이 부끄럽거든 내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라. 남이 준 초라한 물건에 의지하지 말고 내 힘으로 일구어라. 그녀는 그 말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순이는 홀로 마당에 남았습니다. 불길은 이미 사그라들었고 혼수는 재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그 재를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뜨거운 재가 손바닥을 태웠지만 그녀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혀를 찼습니다. 박씨 집 시어머니가 미쳤나 봐. 가난한 며느리 혼수를 불태우다니. 혼수가 초라해도 그렇지 어떻게 불에 태워버려. 저 새댁이 불쌍하네. 첫날 밤부터 저런 모욕을 당하다니.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최 씨 부인이 그날 밤 홀로 사랑방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다는 것을 제가 한 일이 옳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 아이가 진정으로 강해지길 바랍니다. 남의 도움에 의지하는 며느리가 아니라 스스로 일어서는 여인이 되길.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순이에게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첫날 밤의 악몽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순이는 재가 된 혼수 앞에서 밤새 울었습니다. 신랑 치수가 취해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이미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부인, 왜 우는 거요? 치수가 아내의 어깨를 잡았지만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요. 그녀는 시어머니가 한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한들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이미 모든 것은 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이는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눈은 여전히 부어 있었지만 그녀는 얼굴을 찬물로 씻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보다 먼저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며느리의 도리라고 어머니에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부엌 문을 열었을 때 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최 씨 부인이 이미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지피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님, 제가 할 일인데 내가 이 집의 부엌 살림을 아느냐? 최 씨 부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쌀독이 어디 있는지, 장독대가 어디 있는지, 물 깃는 우물이 얼마나 먼지 아느냐? 아직은 모릅니다. 모르면서 어찌 일을 하겠느냐? 먼저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라. 두레박으로 10번 길어야 하루 식수가 된다. 오늘부터 하나하나 다 배워라. 최 씨 부인은 일어나 순이에게 바가지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고 밭에 가서 채소를 뜯어와라. 해가 뜨기 전에 다 해야 한다. 순이는 바가지를 받아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우물은 한참을 걸어가야 했고 산 아래 공동 우물이었습니다. 순이는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물동이가 무거웠습니다. 10번을 채우고 나니 팔이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물동이를 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다 떠왔습니다. 이제 나뭇잎 하나 남기지 말고 마당을 쓸어라. 순이는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가을이라 낙엽이 끊임없이 떨어졌습니다. 한쪽을 쓸면 다른 쪽에 또 쌓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묵묵히 쓸었습니다. 이제 장작을 패라. 저 통나무를 도끼로 쪼개어라. 순이는 도끼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친정에서 일을 거들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도끼를 들어 통나무를 내리쳤습니다. 쨍그랑 도끼가 튕겨나가고 나무는 쪼개지지 않았습니다. 힘을 더 주고 각도를 맞춰라. 최 씨 부인이 차갑게 지적했습니다. 순이는 다시 도끼를 들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째 만에 겨우 나무가 쪼개졌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잡혔습니다. 이제 밭에 가서 무와 배추를 뜯어와라. 순이는 비틀거리며 밭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떠올랐을 때 그녀는 겨우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고 손은 물집투성이었습니다. 이제 밥을 지어라. 최 씨 부인의 명령은 끝이 없었습니다. 순이는 부엌으로 돌아가 솥에 쌀을 안치고 불을 지폈습니다. 하지만 불 조절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밥이 서리기도 하고 타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밥이냐? 최 씨 부인이 상을 내동댕이 쳤습니다. 다시 지어라. 제대로 될 때까지. 순이는 울먹였지만 다시 솥을 씻고 밥을 지었습니다. 이런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매일같이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물을 깃고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고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바느질을 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조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바느질이 삐뚤어졌다. 뜯어서 다시 해라. 밥에 누른내가 난다. 다시 지어라. 빨래의 때가 남았다. 다시 빨아라. 마을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우물가에서 마을 아낙네들이 순이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어머나 새댁, 손이 왜 그래? 한 아낙이 순이의 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집이 터져 피가 나고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순이는 손을 감추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시댁 시어머니가 너무하시는 거 아냐? 첫날 밤에 혼수를 불태우고 이렇게 혹독하게 부리고. 아니에요.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더 잘해야죠. 순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낙네들은 안쓰러운 눈으로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착한 처자가 저런 시집에 시집와서 고생이네. 그들은 돌아가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촛불을 켜고 바느질을 연습했습니다. 손이 아파도 눈이 침침해도 그녀는 바늘을 놓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솜씨가 늘어갔습니다. 아침마다 더 일찍 일어나 일을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보다 먼저 일어나려고 밤에 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엔가 새벽 3시에 일어났는데도 최 씨 부인은 이미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언제 일어나신 거예요? 내가 일어나기 전에. 최 씨 부인은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순이는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그렇다면 나는 끝까지 버티겠어. 절대 무릎 꿇지 않겠어. 순이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최 씨 부인이 순이를 불렀습니다. 며느리, 시장에 다녀와라. 시장에요? 쌀 한 섬을 팔고 장부에 적힌 대로 필요한 물건을 사와라. 최 씨 부인은 장부와 돈주머니를 건넸습니다.
저, 저 혼자요? 그래, 혼자. 길을 잃을까 걱정되느냐? 아니요. 다녀오겠습니다. 순이는 쌀 한 섬을 지게에 지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은 마을에서 한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쌀 한 섬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시장에 도착했을 때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순이는 쌀을 팔고 장부에 적힌 물건들을 샀습니다. 소금, 배안필, 무명실, 바늘. 그런데 돈이 조금 남았습니다. 순이는 그 돈으로 무엇을 살지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한약방 앞을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주인장, 관절에 좋은 약재가 있습니까? 있지. 무릎이 아프신가? 아니요, 제가 아니라 어른께 드릴 약재를 찾고 있어요. 순이는 남은 돈으로 관절에 좋다는 약재를 샀습니다. 시어머니의 무릎이 좋지 않다는 것을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아침마다 몰래 무릎을 주무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순이는 산 물건들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약재 봉지를 꺼냈습니다. 이건 어머님께 드리려고 샀어요. 무릎에 좋은 약재래요. 최 씨 부인은 약재를 받아들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장부에 없는 물건인데 어찌 샀느냐? 돈이 조금 남아서 제 마음대로 했습니다. 돈이 남았다는 것은 내가 값을 잘 깎았다는 뜻이다. 최 씨 부인의 목소리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을 제 것 사는데 쓰지 않고 이 늙은이를 생각했다는 것은 내가 효심이 있다는 뜻이고, 어머님, 하지만 아직 멀었다. 최 씨 부인은 다시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내일부터는 밭일을 배워라. 김매기와 씨 뿌리기, 추수하는 법을 다 배워야 한다. 예, 어머님. 순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미세한 온기를 느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치수가 순이에게 물었습니다. 부인 힘들지 않소? 어머니께서 너무 혹독하게 대하시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저는 강해지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순이는 남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한 달 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고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순이는 이제 집안일을 거의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무엇보다 밭일을 배우면서 농사의 지혜를 익혔습니다. 하지만 최 씨 부인은 여전히 엄격했습니다. 며느리, 이번 겨울에는 배틀을 배워라. 배틀이요? 그래, 우리 집은 옷감을 직접 짜서 만들어 입느니라. 배틀은 복잡했고 날실과 시실을 엮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실이 엉키고 배가 삐뚤어졌습니다. 다시 해라. 최 씨 부인의 명령은 여전했습니다. 순이는 밤낮으로 배틀 앞에 앉았고 손가락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팠으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그녀는 처음으로 온전한 배안필을 완성했습니다. 조금 삐뚤기는 했지만 그것은 순이가 만든 첫 작품이었습니다. 어머님 다 짰습니다. 순이가 배를 들고 왔을 때 최 씨 부인은 그것을 만져보았습니다. 삐뚤다 하지만 정성이 들어갔어. 혼수로 가져온 옷은 불타버렸으니 이것으로 내 옷을 지어 입어라. 최 씨 부인은 배를 순이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순이는 배를 꼭 안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만들어가는 법을 자신에게 가르치려 했던 것입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순이의 눈에 기쁨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최 씨 부인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안악이 시장에서 순이를 만났습니다. 어머나 새댁, 그 옷 직접 지었어? 순이가 입고 있던 치마 저고리는 정갈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예, 제가 배를 짜고 옷을 지었어요. 세상에, 솜씨가 보통이 아니네. 혼수로 가져온 옷보다 훨씬 낫잖아. 감사합니다. 순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은 한 달 전과 달리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안악은 집으로 돌아가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박시댁 며느리 이제 제법이던데 그 어려운 배짜기를 혼자서 해냈더라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순이가 시집 온 지 어느덧 2해가 지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혔지만 그 손은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배를 짜고 옷을 짓고 음식을 만들고 농사를 짓고 혼자서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최 씨 부인이 순이를 불렀습니다. 며느리, 예, 어머님. 오늘부터 내가 집안 살림을 맡아라. 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요? 그래. 이제 너도 다 배웠다. 장보기, 음식 만들기, 집안 관리. 모두 내 손으로 해라. 하지만 어머님께서 계신데 나는 이제 나이가 들었다. 며느리가 집안을 돌봐야 할 때다. 최 씨 부인은 집 열쇠를 순이에게 건넸습니다. 쌀독 열쇠, 장독대 열쇠, 동계 열쇠.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못하면 배우고 틀리면 고치면 된다. 그렇게 내가 지금까지 해왔지 않느냐? 최 씨 부인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온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숙여 절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머님. 그날부터 순이는 집안의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차츰 익숙해졌습니다. 치수는 아내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부인이 이렇게 훌륭한 살림꾼이 될 줄 몰랐소. 당신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는걸요. 순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혼수가 없어도 빈손이어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요. 치수는 어머니의 방을 돌아보았습니다. 혹독하게 대하시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부인을 아꼈던 거였소. 시어머니의 차갑고 엄격한 태도 뒤에 숨겨진 깊은 사랑을 순이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봄 가뭄이 심해서 마을에 흉년이 든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 논밭이 말라붙었고 어떤 집은 씨앗조차 뿌리지 못했습니다. 여름이 되자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올해는 농사를 망쳤어. 마을 사람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순이네 집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밭의 작물 절반이 말라 죽었습니다. 어머님, 올해는 수확이 절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순이가 밭에서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식량을 아껴야겠구나. 최 씨 부인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이제부터 매 끼니를 조금씩만 준비해라. 그리고 함부로 열지 못하게 쌀독을 잠가라. 예, 어머님. 순이는 즉시 식량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아침에는 죽을 쓰고 점심에는 밥 대신 감자를 삶았습니다. 저녁에도 보리밥에 나물 반찬만 차렸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마을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웃집 안악이 급히 찾아왔습니다. 우리 집 아이가 사흘째 굶고 있어요. 쌀 한 대만 구워주실 수 없을까요? 가을에 꼭 갚을게요. 순이는 망설였습니다. 자기 집도 식량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굶고 있다는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순이는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이웃집에서 쌀을 꾸러 왔습니다. 줘라.
최 씨 부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쌀 한 대만 꿔주라는 것이냐? 아이들이 먹을 만큼 2대를 줘라. 하지만 우리는 견딜 수 있다. 하지만 아이들은 굶으면 안 된다. 순이는 쌀 2대를 담아 이웃집에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퍼지자 다른 집에서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씨 댁에서 식량을 꿔준대요. 우리도 좀 도와주세요. 아이가 병이 났는데 죽 한 그릇만. 하루에 5집이 찾아왔습니다. 쌀독은 반도체 남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가을 추수 전에 바닥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머님, 더 이상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식량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덜 먹으면 된다. 최 씨 부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루 3끼를 2끼로 줄여라. 그리고 우리는 죽으로 끼니를 때워라. 하지만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은 멈추지 마라. 어머님, 며느리 흉년이 들었을 때 이웃과 나누지 않으면 마을 전체가 무너진다. 한 집이 견디는 것보다 마을 전체가 함께 견디는 것이 낫다. 순이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날부터 순이네 집은 하루 2끼만 먹었습니다. 그것도 묽은 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웃이 찾아오면 언제나 꿔주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쌀독이 거의 바닥나 이제 남은 것은 한 말 정도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더 이상은. 순이가 말하려는데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마을 끝 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가뭄으로 건조해진 집들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 물을 퍼날랐지만 우물도 바닥이 드러난 상태였습니다. 우리 아이가 안에 있어. 한 여인이 울부짖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순이었습니다. 며느리, 최 씨 부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순이는 타들어가는 집 안으로 들어가 아이를 찾았습니다. 연기가 자욱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어요. 아이는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아이를 안아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야! 그녀의 옷자락에 불이 붙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급히 달려와 불을 껐습니다. 순이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부인, 치수가 아내를 안았습니다. 부인 정신 차리시오. 순이는 눈을 떴습니다. 팔에 화상을 입었지만 아이는 무사했습니다. 아이는 괜찮나요? 괜찮소. 부인 때문에 살았소. 치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이를 집으로 옮겼습니다. 최 씨 부인이 직접 약을 지어 며느리의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어리석은 거사, 어찌 불 속으로 뛰어들 생각을 했느냐. 어머님께서 이웃과 함께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순이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래, 내가 진정으로 깨달았구나. 내가 내 혼수를 불태운 이유를 이제 아느냐? 최 씨 부인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남의 도움을 받으며 살았다. 그래서 항상 미안해하고 위축되어 있었지. 혼수를 가져왔을 때도 내 눈에는 두려움과 자격지심이 가득했다. 나는 내가 그런 마음으로 이 집에서 살길 원치 않았다. 남에게 받은 것에 의지하는 며느리가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여인이 되길 바랐다. 최 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내 혼수를 불태웠고 너에게서 의지할 것을 모두 빼앗아 버렸다. 그래야만 내가 진정으로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어머님. 너는 이제 누구보다 강하고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낸다. 그리고 오늘 내 목숨을 걸고 아이를 구했다. 최 씨 부인은 며느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이 어미가 미안하구나. 너에게 너무 혹독했지? 아니에요, 어머님. 제게 스스로 살아갈 힘을 주셨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밖에서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혼수를 불태운 진짜 이유를, 그리고 그 덕분에 순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저분이 진정으로 며느리를 사랑했던 거였네. 혼수를 불태운 것이 아니라 진짜 혼수를 준 거였어. 저 며느리도 대단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잖아. 초라한 혼수를 들고 이 집에 왔던 가난한 처녀는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누구보다 강하고 자비로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혼수는 비단 이불도 은장도도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살아갈 힘. 그것이 진짜 혼수였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흉년에도 불구하고 마을은 간신히 추수를 마쳤습니다. 수확량은 평년의 절반도 안 되었지만 그래도 겨울을 날 수 있을 만큼은 되었습니다. 추수가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이 모두 순이의 집 마당에 모였습니다. 이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시댁 며느리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장은 마을 사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순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흉년 때 식량을 나눠주시고 불 속에서 아이를 구해주시고 마을을 위해 힘써주셨소. 당신은 마을의 은인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시어머니가 순이를 불렀습니다. 며느리. 예, 어머님. 내 손을 내밀어 보거라. 순이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히고 화상 자국이 남은 손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남이 준 비단 이불보다 은장도보다 이 손이 더 귀하다. 이 손은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최 씨 부인은 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내가 시집 올 때 받은 것이다. 상자를 열자 비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으로 만든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비녀였습니다. 내 시어머니께서 주신 유일한 혼수였다. 그리고 내게 말씀하셨지. 물건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준다고. 최 씨 부인은 비녀를 순이의 머리에 꽂아 주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내 것이다. 하지만 기억해라. 이것은 그냥 은비녀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 집안 여인들이 물려받는 정신이다. 정신이요? 스스로 살아가는 힘. 남에게 기대지 않는 강인함. 그리고 이웃과 나누는 자비로움. 그것이 우리 집안 여인들의 진짜 혼수다. 순이는 고개를 숙여 절했습니다. 순이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불태운 건 혼수가 아니었습니다. 가난에 대한 수치심이었고 남에게 의지하려는 나약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